5-11번에 보시면 집합 A랑 B가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가 되겠고, 근데 이 기호는 합집합이라고 했죠. A랑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다 나열해서 쓰면 이게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둘 중에 지금 풀 수 있는 게 제가 A는 풀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부등식. 자, 어느 반이어도 뭐 신규 반을 제외하고는 여기까지는 진도 다 나가셨을 거야. 인수분해 하시고 부등호가 이쪽 X쪽으로 열려 있으면 바깥쪽 범위라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 이걸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인수분해를 현재 할 수가 없죠. K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으나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아마 어떤 사이 범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범위를 구해내시면 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제가 수직선의 A의 해의 범위를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게 A입니다. A. 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인데 다 나열해 쓸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B를 연두색으로 표현하면 공통된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4가 이쪽 어딘가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쪽 부분이 공통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A랑 B를 합집합하면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써있죠. 라지 R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B가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라고 하면 교집합 영역은 여기가 맞는데 A랑 B랑 합집합을 해서 전체가 될 수가 없죠. 여기 B잖아. 그죠? 이게 정확히 어디 떨어지면 돼 그럼? 딱 마이너스 3에 떨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채워버리고 여기 떨어지면 이쪽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경계 비어 있잖아. 마이너스 3 미만이니까 이쪽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A, B 합치면 실수 전체고 공통된 부분은 이렇게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나온 B의 해의 범위는 아마도 이렇게 돼야만 할 거야.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 자,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 놈을 풀어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게 되겠고 얘랑 이제 비교하시면 되죠. 자, 그대로 K는 마이너스 12임을 알 수 있겠고, 됐니? 자, 그 다음이 13번. 이건 사실 오늘 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 외웠나 모르겠네. 지난 시간에 차집합의 성질.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니?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해 드렸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면 B 차집합 A라고 했지. 차집합의 성질이 이거였어요. 이건 완벽히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어.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었죠. 그리고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건 합집합이랑 교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B 차집합 A라는 얘기죠. 맞아. 자, 그럼 얘는 명칭도 있는 집합인데 교과서에서 명칭을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냥 살짝 메모해 두시면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은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많은 집합 연산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연산이라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이름까지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이름까지는 뭐 모른다라고 해도 그 연산 그리고 영역이 뭘 나타내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여기다 빗금을 쳐볼게. A 차집합 B, A에서 B에 속한 애 빼고 이쪽. 그 다음이 B에서 A 속한 애 빼고 둘을 합집합하면 이런 부분 나오죠. 맞습니까?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색칠이 될 때 그 연산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한글로 심플하게 쓰면 A랑 B의 합집합에서 뭐 빼면 됩니까? 교집합 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 연산이라고 해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부분. 그럼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연산은 요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 이것도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식이고, 식이 좀 많아. 자, 세 번째, 차집합의 성질에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써 있어도 대칭 차집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차집합교, 이거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기 여집합 걸면 되죠.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거를 다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통 대칭 차집합이면 1, 2번 관계식이 제일 많이 주어져. 1, 2번 관계식. 오케이. 그리고 일정 부분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고, 얘가 뭘 나타내는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걸, 이 왼쪽은 대칭 차집합인 거 확인했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걸 말한다 라고 했지, 대칭 차집합이. 근데 뺐는데 특별히 무슨 집합이래? 공집합이래. 제가 그린 이 그림상은 공집합이 아니지. 근데 언제만 공집합이 되냐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합집합에서 제가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좀 웃깁니다. 개념은 심플한데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자, 이렇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며. 그죠?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럼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한 부분은 집합의 관계식이 나오면 포함관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얘도 포함관계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됩니다. 읽어내시면 돼요. 두 집합을 합했어. 그리고 두 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을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는 이 상태밖에 없어요. 이 상태. 둘이 같다. 둘이 같으면 합집합도 똑같겠지. A 혹은 B고, 교집합도 A 혹은 B겠지. 항상 그 집합에서 그 집합을 빼는 결과가 나오니까 공집합 나오는 거 맞지? 외워 이건. A랑 B랑 같다라는 조건을 가장 어렵게 표현한 거야, 이게. A랑 B랑 같음을 나타내는 조건이 되겠고, A랑 B랑 같으면 이제 뭐 끝났어요. 둘의 원소가 모두 다 똑같으면 되죠. 여기 6, 7B. 근데 여기 7이 없네? 얘가 7 나오면 되고, 얘는 4가 없네? 얘가 4 나오면 되지. 그럼 A는 6이고 B는 4지. 마지막 결론만 아신다라고 하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이 식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는. 됐어요? 뭐 제가 질문이 들어왔으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선행할 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약간 곁다리 같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할 거고, 뭐 이런 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더라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 14번은 중요하죠. 자, 14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X의 교집합은 X다. 자, 되나 보자. 이거 포함 관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A라는 애랑 X라는 애랑 공통된 부분을 구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대. 그냥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예상해 보시면 돼. 이 상황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얘랑 얘랑 교집합을 구해도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X가 어디 포함된다? A에 포함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관계식입니다. 관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 집합이랑 X랑 합집합을 했어. 합집합을 했는데 뒤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왔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건 이 경우밖에 없어요. X 안에 저 앞에 있는 집합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 상태여야만 A 차집합 B랑 X랑 합집합했을 때 항상 X가 그대로 나오겠지. 얘는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X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관계식이야. 이건 앞에 필수 예제도 있죠. 그럼 결국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A 차집합 B는 X에 포함이 돼야 되고 X는 다시 A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직접 써볼게요. 원소나열법으로. A 차집합 B. 자, 여기서 1, 3, 7 갖다 빼면 2, 4, 5만 남겠고 그 다음에 A는 문제에 주어지기를 1, 2, 3, 4, 5죠. 맞아. 자,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 X는 유일하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X는 반드시 2, 4, 5는 원소로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여기 원소로서 있어야 되고 나머지 선택권이 있는 애가 1, 3밖에 없습니다. 1, 3. 1, 3은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선택의 가지수가 두 가지. 3도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곱하시면 4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둘 다 들어가는 경우, 1만 들어가는 경우, 3만 들어가는 경우,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란 얘기야. 자, 됐죠? 마지막 질문이 15번. 아이고 복잡해라. 15번은 제가 오늘 연산하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걸 좀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제가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 책으로 137페이지까지 했잖아.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자, 137페이지로 그럼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복잡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 이 방향 다 잘 되셔야 된다라고 했어. 그죠? 여기까지 연습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법칙이라고 하면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좀 안 보이는데? 자, 집합의 연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은 제가 알기로 아마 영국 수학자일 거고 보통 수학에서 이름까지 쓰는 수학자들이나 위대한 수학자들은 대부분 석사, 박사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 그냥 보통 대학교만 나면 학사라고 하죠. 학사 출신의 아마추어 수학자였을 거야 아마. 근데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은 왠지 프랑스 사람 같은데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고 논리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사람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수학 4시간은 아니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볼 텐데 자, 얘랑
성립을 한대. 근데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덧셈 뺄셈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림 그리고 같은 영역이 그려지면 성립한 거 인정한다라고 했죠. 제가 이거 좌변 우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또 잘 안 보신 분도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기본적인 상태의 그림은 이거라고 했어. 일정 부분은 겹치고 일정 부분은 겹치지 않고, 그죠? 어떤 특정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던가 둘의 교집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럼 제가 좌변을 연두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이거 A 합 B의 여집합이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치? A 합이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야. 이게 합집합이잖아. 그걸 제외한 나머지면 여기 색칠이 되겠지. 바깥쪽. 여기까지 됩니까? 바깥쪽.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우변을 붉은색으로 그려봤을 때 같은 영역이 색칠이 되면 저 법칙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릴 텐데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 자, 일단 A의 여집합이 필요하고 A의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쪽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지.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제가 빗금 쳐볼게. B를 제외한 나머지면 이쪽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둘의 교집합이니까 제가 지금 색칠한 두 영역에 공통되는 부분만 색칠이 돼야 되지. 공통되는 부분만. 그럼 이렇게 색칠한 거, 이렇게 색칠한 거 다 색칠된 부분은 여기는 안 되죠, 지금. 이쪽도 안 됩니다. 여기만 지워지지 않아? 여기랑 여기. 맞니? 니네 표정들이 무슨 표정이지 이게? 이건 지금 우변, 이건 좌변. 너무나 허무한데 이게 증명 끝이에요. 제가 일반적인 상태의 두 집합을 그려봤고 왼쪽 오른쪽 색칠되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이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인정합시다. 자,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C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여집합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수가 아닙니다, 얘는. 자, 그럼 얘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되냐? 그냥 우리 지수 법칙에서도 이런 거 있지 않아? 이거 7제곱을 하면 각각 7제곱하고 그냥 곱하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지수는 아니지만 이 괄호를 풀어낼 때 다 여집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 여집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A의 여집합, 그리고 이거의 반대는 이거겠죠. 여집합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반대니까. 그럼 이것도 바꾸시고 얘도 바꾸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가운데가 교집합이어도 성립한데, 이건 제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증명하진 않을게.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얘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괄호를 풀어낼 때 여집합이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뒤집고 이것도 여집합.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괄호를 풀어냈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낼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이 다음부터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속 식을 연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괄호에 통째로 쳐져 있는 걸 풀어낸 후에 이 다음 연산 법칙에 따라 집합을 연산하겠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제가 한번 예시로 해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거 쟤는 왜 머리에 이거를 연산해서 식을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여라라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이 소가루를 먼저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니까 다 뒤집으라고.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다시 A고 합집합 뒤집으면 교집합이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아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물어봐야지. 무슨 법칙 써야 돼? 분배, 결합. 나머지 뭐야? 알바노야? 분배냐 결합. 관심을 달라고. 이건 일단 분배 법칙이 아니야. 연산기호가 똑같잖아. 분배 법칙이 되려면 교집합, 합집합이나 합집합, 교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가운데 연산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이죠. 이걸 먼저 계산하겠다. 그럼 A랑 A의 교집합은 뭐지? 그냥 A지. 그냥 A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이라고 쓸 수 있죠.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한 그대로 한 줄 한 줄 연산하실 수 있어야 돼. 왜? 그리고 연산하고 내가 무슨 법칙이나 무슨 성질로 연산했는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갈 때는 드모르간의 법칙 썼지? 소가로 풀어냈잖아.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갈 때는 동일한 연산자에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상관없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고요. 자, 여기는 뭐 법칙 같은 거 없습니다. A 교집합 A가 A인 건 그냥 성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얘를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차집합 성질 쓴 거죠. 이 한 줄 한 줄 연산될 때마다 뭘 적용하는지 정확히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 138페이지 내용까지가 되겠고 139페이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증명해 드린 거예요. 증명을 해 드린 거고 여기 우리 조금 차근차근 합시다. 원소의 개수를 하기 전에 제가 필수 예제를 먼저 한번 볼게. 142페이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중에 처음 배우시는 분이 아니면 조금 얼레벌레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도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 일단 순서 자체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실수체계 연산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서를 적어드릴게요. 순서라고 해봤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달라라는 얘기는 그냥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걸 그림이 아니고 연산 법칙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야. 제가 아까 증명한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 말고 보여주는 거 말고 우리가 배운 법칙대로 하자고. 근데 순서가 항상 이 순서예요. 항상. 먼저 차집합의 성질 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놈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게 1번 순서. 그 다음 순서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렇게 예를 들면 괄호가 쳐져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뽑아내셔야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조금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분배 법칙이에요. 이 세 개는 시험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세 가지입니다. 집합의 연산에서. 근데 순서가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차집합 먼저, 차집합이 없으면 드모르간, 그 다음이 분배 법칙. 오케이? 옆에 살짝만 메모를 해놔. 아니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아무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이 그냥 얼레벌레 풀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 제가 이제 하란 대로 해볼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차집합의 성질을 쓰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나요? 라고 하면 이걸 써야만 연산자가 얘랑 얘만 나오지. 우리 뺄셈에 관한 법칙 같은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모양만 나오게 바꿔야 돼. 교집합과 합집합 기호만 나오게. 교집합 합집합 기호만 나오게 바꾸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 1번. 얘는 뺄셈 기호는 있니? 없어. 그럼 1번 순서는 생략. 차집합의 성질은 이용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 쓸 수 있지. 요거 뒤에 거. 자, 그럼 다 뒤집으라고 그랬지 그냥.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이거 뒤집고 여집합, 교집합 뒤집고 이거 뒤집고 또 물어봐야지. 분배 법칙이니 결합 법칙이니 이제 이거 저거 말고 결합이야. 분배 법칙은 쓸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실수 체계로 생각을 해봐. 이거 분배 법칙 씁니까? 덧셈이면 분배 법칙이 아니지. 그냥 다 더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야 분배 법칙 쓰지 않아? 3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5.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연산자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얘는 연산자가 같잖아. 합이야.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 자, 그럼 저는 한 글자만 쓸게. 결합 법칙을 써서 이쪽을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이거 뭐지 그럼?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랑 합쳤어. 전체 아니야 그냥? 이 반을 기준으로 하면 나랑 나를 제외한 나머지 합치면 이 전체 반이 구성되듯이 어떤 집합이든 걔랑 그놈을 제외한 나머지랑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입니다. 에이, 뭔 글씨야 이게? 그럼 끝났네요.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해도 전체 집합이 가장 큰 놈이니까 전체 집합 나오겠지. 그러니까 1번은 좌변에서 우변 되는 거 제가 지금 보인 거야. 보였잖아. 좌변에서 우변 나왔으니까 증명 끝. 되죠? 이 막상 여러분들이 펜 들고 하려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자, 순서가 차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드모르간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얘는 다 뺄셈 기호 있지. 차집합의 성질을 먼저 쓰셔야 돼. 그냥 가로로 쭉. A 차집합 B. 그럼 A 교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합집합이고 A 교 C의 여집합. 자, 맞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텐데 분배 법칙은 양쪽 방향이 지난 시간에 다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 이런 게 분배 법칙이었지. 연산자는 달라야 돼. 교합이든 합교든 바뀌어야 되고 실수 체계랑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하시면 돼요. A 교 B 먼저 쓰고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A 교 C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분배 법칙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반대 방향도 잘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꿀 때 내가 뭐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적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동일한 집합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통인 집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안 썼으면 다시 적어. 이거 여기 안 되면 명제도 노답이야. 공통인 집합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돼야 됩니다.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바뀌잖아. 계속 순서 상관없어요. 교합, 교가 되든 합, 교합이 되든 상관없고 교대로 바뀔 때 분배 법칙을 역순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의 역순. 그러니까 실수 체계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에서 이건 전개하는 거고 이쪽 방향은 인수분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식을 연산하고 간단히 할 때는 전개할 때도 있지만 인수분해할 때도 있죠. 그지 지훈아? 공통인 집합이 뭐니? A. 그럼 A로 묶어낸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A로 묶어낸다. 인수분해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 기호가 지금 교집합이면 교집합 쓰고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사실 확인은 간단해. 다시 분배 법칙 써보시면 되죠. A 교 B 가운데 합 A 교 C 나오지? 오케이. 근데 이게 나오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집합이 여집합이 올 수도 있고 집합 D가 올 수도 있고 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우리 지금 그거 연습할 거니까 잘 봐. 이 상태로 이 중에 뭐 얻어낼 수 있으신 분들이 있어? 이 상태에서 이거 얻어낼 수 있니? 없어. 그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 공통인 집합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기호 교대로 반복되는 거 맞지? 교, 합, 교. 맞아? 그럼 인수분해 하듯이 A로 묶어낸다라고 그냥 생각하라고. 묶어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잠깐 2초만 생각하시면 돼. 교합인지 합교인지는.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오면 돼? 검사 한 번만 해보면 되죠. A, 교, B의 여집합 여기 있고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A, 교, C의 여집합 여기 있지. 뭐든지 역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개보다 인수분해가 어렵고 미분보다 적분이 어렵고 여기서도 분배 법칙의 역순이 좀 어려운데 이걸 얻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지금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얘도 무슨 법칙을 반대 방향으로 쓰면 될까? 다 교집합 달려있지 않아 지금 막? 방금 했던 거. 드모르간의 법칙의 역순. 내가 너무 빨리 하나? 근데 우리 특강이라서 시간이 없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뒤집었을 때 얘가 나올 테니까 앞에는 그대로겠죠. 맞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집합 하나라고 보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그냥 A, 차집합 이거라고 볼 수 있지. 다시 차집합의 성질. 미안해. 왜 그래? 우변 만들어냈지. 우변처럼 만들려고 제가 강제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는 근데 제가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개 어려울 거야. 5-13번 한번 풀어봐. 바로 밑에 거. 처음 배웠는데 원샷으로 풀리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좀만 열어놓을게.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한번 같이 볼게. 먼저 순서가 다음을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차집합은 바로 바꿔 써달라고 했고,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합집합 해달라고 했지. 그럼 왼쪽이 무언지 오른쪽이 무언지 하나씩 살펴볼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을 써서 식을 바꿔봐야겠어? 공통인 집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지? A 그리고 연산기호 교대로 반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합, 교, 합이니까 분배 법칙 반대로 인수분해하듯이 그럼 A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합, 교니까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머릿속으로 살짝만 암산해 보시면 돼. A 합 B 가운데 교집합으로 연결하고 A 합 B 여집합. 그치? 여러분들 곱셈, 덧셈, 분배 법칙 많이 써봤잖아. 그거랑 순서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멍하니 봐봐. 얘는 뭐 간단히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B랑 B를 제외한 나머지랑 교집합이 있어? 없지? B가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B랑 B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공집합이죠. 파이. 맞아? 그러면 A랑 파이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A만 남겠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왼쪽을 간단히 했더니 A라고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오른쪽을 간단히 할 텐데 차집합 있으면 뭐 하라고? 먼저 바꿔 써봐야겠죠.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되지? 되니? 자, 그 다음엔 이제 뭘 해야 될까, 얘는? 이거는 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 A 여집합이 있고 연산기호, 교대로 반복이지. 교, 합, 교. 이번에는 그럼 공통인 집합이 얘고 얘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실제로 묶어낸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 여기 교집합. 가운데는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잽싸게 머릿속으로 검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여기 있고 가운데는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A 여집합, 교집합, B. 뒤에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잠깐 관찰. 얘는 간단히 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이건 뭘까? 생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B를 제외한 나머지랑 B랑 합체했잖아. 합체. B랑 B를 제외한 나머지랑 합체하면 전체 아니야 그냥? 얘는 전체죠. 그러면 다시 전체 집합이랑 A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이면 얘는 전체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됐어? 그럼 마지막 얘는 간단히 했더니 A가 됐고 얘는 간단히 했더니 A 여집합이 됐습니다. 둘 합체하래요. 합치면 전체겠지. 이해됩니까? 항상 답이 전체인 건 아니야. 이 문제에서 전체가 된 거고. 자, 이게 식으로 푼 거 제가 하나 도와드렸고 나머지 다 풀어보셔야 되고. 근데 이게 좀 거지 같지 않니? 이제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도 대부분의 문제를 사실 이렇게 풀진 않았어.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칙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좀 판단하셔야 돼요. 당연히 수학에서 그림이 더 쉬워. 대수 부분으로 따지면 그래프가 더 쉬운 거고 식은 좀 연산이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건 약간 소위 말하는 수학 문제 풀 때 잔머리가 좋거나 뭐 약간 이런 분들 이거를 근데 이건 모든 문제에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어떤 특정한 문제 유형에서 예를 한번 볼게. 얘를 일단 간단히 할 수 있나 봅시다. 간단히 할 수 있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집합의 포함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죠. 그럼 A 차집합 B는 이쪽이지. 그리고 A 교집합 B는 이쪽이지. 둘 합체하면 항상 뭘까 그건? 항상 A 아니야? 이게 눈에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이 관계식을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지? A가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린 상태를 예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만 A에서 B에 속하는 원소를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럼 결국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제가 일단 이 문제는 골라볼게. A 교 B는 A다. 이 그림에서 A 교 B는 A 맞지? 그리고 A 합 B는 B 맞지? 그리고 B에서 A 빼면 공집합이니? 도너츠 부분 남겠죠? 3번은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답은 3번이고 얘는 차집합 성질로 A 차집합 B라고 볼 수 있고 A에서 B 빼면 공집합 맞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게 전체 집합일 텐데 A의 여집합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고 거기다 B까지 메꿔버리면 전체인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계산에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교집합 기호나 합집합 기호는 집합을 연산할 때 연산을 위해 보통 쓰는 거고 차집합 기호 얘는 그림 그릴 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직관적이지 않니? 누구든지 그려볼 수 있어요. A에서 B에 속한 거 빼버리면 되잖아.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아? 얘랑 같은 거 증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아래 식을 쓸 때는 계산할 때 집합의 연산을 위해서 쓰는 거고 위의 식을 쓸 때는 그림 그릴 때 둘 중에 편한 걸 자유자재로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필수예제 8번은 이 책의 해설처럼 풀진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소개해드린 거고